오늘 세 사건 다 이제 가족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네. 근데 오빠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1차 사건 그 20대 여성 그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 그 피해자의 친한 직장 동기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평소에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그냥 씩 웃고 이렇게 지나가고 튀지 않는 굉장히 평범한 동료였다고 하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상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동료 중 한 사람이 사망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돈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가 눈을 번쩍이면서 야, 어떻게 하면은 돈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한테. 야. 그러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가 죽은 동생보다 돈이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 오빠를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장에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상흔 자체가 혹시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부분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오빠가 경상 영주 쪽에 있는 기숙사에 생활하던 사람이라서 알리바이 자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그 2차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40대 여성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 이후로 쭉 잠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까 이제 밤이 됐고 한참 밤인데 아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죽음을 듣게 된 건데 굉장히 이제 슬퍼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결혼 10년 차로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남편의 증언과 정반대의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남편한테 평소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수사에서 제외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엽기 토끼 사건 피해자 여성이 한참 후에 새로운 기억을 하나 또 꺼냅니다. 아 그래요? 네. 반지하에 있었던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었다? 두 명이었다는 거죠.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렇죠, 그렇죠. 경찰들이 2인조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 그때 수사팀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때마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인조 집단이 잡혔다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이들이 신정동에서도 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2인조 중에 한 명의 집이 이 피해자 여성의 집과 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방송에서 이 2인조 전과자 중에 한 명의 집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 다양한 종류의 끈이 널브러져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노끈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털이 범죄까지 저지른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네. 하지만 이인조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의 집에 발견된 노끈들이라고 하는 끈들이죠.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건 당시에 이들은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범행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저 오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가족들이 이제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숨기려고 하죠. 예, 내 여동생을 죽였어. 만약에 내 부인을 죽였어. 그런데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 묶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유괴하거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다 다른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동네만 같을 뿐 1, 2차를 저렇게 막 꽁꽁 싸매는 거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일 것 같은데 3차 사건에서는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풀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신전동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잘 그래서 됐네요.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고 극악무도한 미스터리 사건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청 그 미제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특히 언론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잘못이 있었든 가오가 있었든 어떻든 간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함, 또 자존심이 상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꼭 이 범인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제가 서울청 강력계에 있을 때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1차 사건 피해자의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제가 수사를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갔더니 정말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거든요. 그 눈물을 본 형사로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제보도 좀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형사들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꼭 검거를 할 겁니다. 또 검거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보할 거 있으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